청취자 여러분들은 히어로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 마블 시리즈를 굉장히 즐겨보는 편인데요.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시선을 끄는 액션은 언제 봐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히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영웅, 사전적 정의로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히어로라고 하면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지닌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히어로는 우리 곁에 가까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타인에게 모범이 된다거나 어떤 작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감명을 줄 수도 있겠죠. 나아가 그것이 타인의 삶의 지표가 되어준다면 그것도 히어로 같은 삶이 아닐까요? 이번 스튜디오에서는 히어로라는 주제로 과몰입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103회 히어로 101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들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오네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입니다. 어느새 12월이 되었고 완전 겨울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저희 이번 방송의 주제는 히어로입니다. 저는 히어로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패널들은 히어로물 드라마나 영화 즐겨보시나요? 사실 저 진이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사실 마블을 하나도 안 봤어요. 진짜 하나도 안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고 어렸을 때 파워레인저나 프리큐어 같은 히어로물은 좀 자주 봤던 것 같아요. 혹시 파워레인저 무슨 색깔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요? 세대 나오는데 세대? 근데 제가 유치원 때 봤거든요, 파워레인저를. 그래서 누구 하나를 좋아한다기보단 그런 누구를 구하는 그런 거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핑크나 옐로우 느낌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누구 하나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밍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히어로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 원래부터 마블, 픽사, 디즈니 여기에 완전 환장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히어로물도 보는데 이제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싫어하진 않지만 챙겨보는 애니메이션은 뭐 원피스 말고는 딱히 없어서 보통은 디즈니, 마블, 픽사 이런 데 나오는 거는 꼭 한 번 정도는 챙겨보는 정도로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빙봉이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저는 마블은 그 시리즈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안 챙겨보면은 이 사람 누구지? 싶어가지고 약간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블은 잘 즐겨보진 않는 편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픽사, 디즈니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도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그런 히어로물을 좀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오라는 역시 히어로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앞에 분들과는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이제 마블 처돌이라 마블 진짜 좋아하고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특히 일본 만화?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 디즈니나 픽사 이런 애들은 좀 봅니다. 굉장하죠. 네, 오늘의 방송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103회 히어로 101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히어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는 히어로만 해도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에서부터 아이언맨까지 정말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이 히어로들은 각자만의 능력 혹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패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히어로라면 꼭 가져야 하는 능력이나 매력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히어로 하면은 전 좀 잘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얼굴이 잘생기지 않더라도 약간 매력적으로 잘생겼다. 그렇죠. 매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영화나 그런 데에선 대부분 잘생겨셨으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오라는 히어로는 남들과 비교되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비범한 능력이어야 비범한 된다고 능력.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화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힘든 사람을 구해준다거나 아니면 악당을 물리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런 능력들이 있을 때 아마 좀 더 매력적으로 사람이 잘생겨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빙봉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서 말한 두 분과 약간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전 이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 나보다 남을 먼저 더 생각을 하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나 이타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타적이지 못한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히어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히어로물에 과몰입하는 히어로물 덕후로서 저 밍크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써놨는데 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 뭔진 몰라도 좀 특별한 스타일이고 확실한 매력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매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뭔가 위기가 있어요. 시련이 있거나 맞아. 그리고 거기에 맞아. 위기가 있지만 난 도전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 히어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다양한 기준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다양한 히어로를 언급했었는데 각자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 아마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즈쿠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뭐 거기가 초능력 같은 능력이 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주인공만 무능력인 거예요. 맞아요. 히어로를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는데 무능력이에요. 근데 뭐 어찌저찌 노력으로 해서 되게 성장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고 본인이 존경하던 스승한테 이렇게 막 인사하고 그런 걸 볼 때 너무 감격을 많이 받았어서 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즈쿠는 객관적으로 잘생기진 않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좀 그런 매력이- 노력과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노력의 결과로 어떤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좀 약간의 스포인데? 아 오케이 넘어가시죠. 그냥 뭐 무능력이 특징인 걸로. 가 돼요. 맞아요. 아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게 진짜. 엄청 성장 캐릭터입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저 밍크가 얘기해 보자면 저는 딱 히어로 하면 이 사람이 딱 히어로 아닌가. 캡틴 아메리카가 마블을 안 보셨어도 한 번쯤 그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캡틴 아메리카가 진짜 히어로 요소를 다 갖고 있거든요. 원래부터 착하고 선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리더십 장난 아니에요.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그러네. 뭐 자주 찡그리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의외로 그 여자 앞에선 뚝딱거리거나 뭔가 일상생활에서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전자기기 모르는데 이런 좀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캡틴 아메리카 하면 늘 나오는 명대사가 있거든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이런 명대사가 있는데요. 정말 포기를 할 줄 모르는 그런 도전하는 게 진짜 히어로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를 딱 히어로스러운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로 뽑았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제가 진짜 마블을 잘 몰라서 캡틴 아메리카의 능력은 뭔가요? 방패 그러니까 힘이 센 거죠? 캡틴 아메리카가 아닐까요? 이거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혈청이 있어요. 말하자면 약물인데 이걸 넣어주면 힘이 이렇게 세져요. 막 몸도 커지고. 엄청 센 사람. 근데 거기서 이제 히어로 영화니까 중요한 게 만든 박사가 얘기해요. 이걸 만든 사람은 자신의 스타일이 두 배만큼 커진다. 무슨 말이냐? 원래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두 배만큼 싸움을 좋아하게 되고 원래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은 두 배만큼 사람을 잘 챙기게 되고 고집이 센 사람은 두 배만큼 고집이 세지고 이런 건데 캡틴 아메리카는 원래 사람 챙기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돕는 거 좋아하고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갈 줄 알고 이런 면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힘은 정말 약하고 키도 작고 힘없는 캐릭터였는데 자신의 선한 그런 모습만 보고 이 박사가 이 사람 얘를 제대로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정말 히어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캡틴 아메리카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에블린과 그의 남편 웨이먼드 왕이 제가 생각하는 히어로인데요. 그러니까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게 멀티버스를 주제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평범한 미국 이민자인데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혼 서류를 이제 구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인공이. 딸도 막 엇나가기 시작하고 엄청 삶에 고난이 닥쳐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그 세상이 멀티버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수천 수만의 자신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능력을 빌려와서 지금 이 세계를 구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티버스에서 세계를 넘어다니면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를 만나서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 세계를 구해야 되는. 약간 그림자 분신술처럼 네.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아. 그래서 세상을 구하는 운명을 처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제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아끼는 마음 하나만으로 세상을 결국 구해내거든요. 되게 감동적인 영화예요. 이게 세븐틴의 버논이 이 영화를 보고 코멘트로 친절하자, 사랑하자, 지금 여기서 라는 걸 남겼었어요. 너무 오타쿠 같은 멘트가 되긴 했지만 갑자기 정말 제 인생 영화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B팀도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역시 히어로는 마음입니다. 마음. 네. 아, 이러면 제 얘기가 좀 그래지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가 너무 많아요. 약간 금사빠 재질이랄까? 다 좋아. 얘도 네. 좋고 쟤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스파이더맨도 좋아하고 캡틴 아메리카도 되게 좋아하고 앤트맨 아세요? 알아요. 앤트맨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일단 오늘의 기분으로는 스파이더맨이 제 최애입니다. 근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스파이더맨이요. 딱 특정해서. 네. 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얼굴이요. 잘생기긴 했죠. 좋습니다. 끝인가요? 그러면 좋아하는 이유가? 예, 너무 귀엽고 능력도 좋고 그러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러면 세 분은 마음을 보고 한 분은 얼굴을 보셨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가장 좋아하는 것 좀 다를 수 있는 가장 귀엽다고 생각하는 히어로가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 밍크가 생각하는 가장 귀엽다고 생각하는 히어로는요. 거의 우리나라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거의 손꼽히는 귀여운 사람인 빌드업이. 그러니까요. 박보영 님이 연기한 힘센 여자 도봉순. 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말이 필요한가? 귀여운 거에 말이 필요한가 싶고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1화를 보고 왔거든요. 아, 원래 안 보셨어요? 아니요, 원래 봤었는데 본 지가 오래됐어서 의무적으로 1화라도 봐야겠다. 제가 뭐 보고 싶어서 봤다기보다는 그래서 거길 보면은 정말 정말 힘이 셀 것 같지 않은 이미지고 정말 그냥 그 약한 여자일 것 같은 이미지라 더욱더 힘이 부각되는데 힘이 정말 세고요. 정말 그 드라마 내에서 힘을 나쁜 데 쓰면 힘을 잃어버려요. 무조건 착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진짜 매력이고 그래서 그 거기서 박형식이 남자친구로 나와서 결국에 나중에 남편이 되는데 붙여준 별명이 있거든요. 땅콩 같은 킹콩이라고. 귀여워. 정말 그런 점이 정말 귀여우면서도 히어로스러운 멋있는 면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장 귀엽다고 생각하는 히어로로 힘센 여자 도봉순을 꼽았습니다. 너무 잘 준비해 오셔서 제가 너무 초라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한데 저는 귀엽다고 생각한 히어로로 스파이더맨을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게 오라님 표정이 같이 얘기하면 되니까 스파이더맨 사실 인기 많네요.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사실 뭐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되게 약간 좀 근엄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그쵸, 면이 그쵸. 있는데 스파이더맨은 뭔가 에? 이럴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 배우가 아니라 그 캐릭터 자체도 약간 고무줄 타고 가다 넘어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좀 귀엽다고 꼽게 된 것 같아요. 오라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다 뺏겼습니다. 제 대답을. 아, 그래요? 제가 딱 2개 생각해 왔는데 첫 번째는 스파이더맨이고 두 번째는 힘센 여자 도봉순에 진짜요? 나오는 도봉순이었어요.
근데 저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도 3대 스파이더맨이 특히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톰 그게 홀랜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냥 한 명인 줄 알아가지고 아 근데 안 원래 봐서 잘 몰라요. 그거 안 아, 보셨는데. 그냥 그 막 유튜브나 쇼츠 같은 그런 것 보고 약간 드문드문 그런 것만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만화 원작인데 영화가 이제 시리즈로 3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파이더맨, 두 번째 스파이더맨, 세 번째 스파이더맨이 있다? 아, 네, 요런 그럼 그게 느낌. 막 약간 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만화 버전, 영화 버전 뭐 이런 건가요? 그죠. 배우가 여러 명, 똑같은 그쵸. 배우가 막 네. 10편 아. 찍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의 배우는 약간 좀 듬직하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남자 이런 게 있는데 톰 홀랜드가 너무 귀여워요. 그쵸, 그쵸. 그리고 진짜 학생 같잖아요. 맞아요, 딱 맞아요. 10대 어. 느낌.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전 그 다른 배우들을 못 봤는데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 네, 꼭 맞아요. 봐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빙봉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를 가지고 와봤는데 다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알아요,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이게 캐릭터를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비모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걔가 비모? 게임기예요, 게임기. 알아요, 알아요. 초록 색깔 게임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게임기? 진짜 게임하는 게임기. 게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아. 로봇. 그러니까 핀이랑 제이크가 가지고 있는 게임기인데 얘가 이거 진짜 뭔지 그냥 알아요. 귀엽게 생겼어요. 아. 초록 그쵸, 그쵸. 색깔 상자처럼 생긴 캐릭터인데 일단 첫 번째로 진짜 귀엽게 생겼고 이름이 비모잖아요. 이 유래가 비모어이에요. 그러니까 게임기보다 더 그 이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핀이랑 제이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어서 일단 귀엽게 생겼습니다. 참 그쵸. 인정할게요. 인정합니다. 비모를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좀 예상된 영웅들도 있었고 예상 못한 영웅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와 가장 닮은 히어로는 누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성격이 비슷해도 괜찮고 생김새가 비슷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되게 다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히어로라고 할 수도 있고 히어로가 아닐 수가 있는데 혹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완전- 알죠. 아, 알긴 알죠. 네. 거기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주인공이 되게 좀 밝고 명랑해서 제가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제 동생한테 들었어가지고. 근데 이 캐릭터가 서먹서먹한 가족 사이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집안 분위기를 완전 바꿔주는 아, 그런 캐릭터. 닮은 네. 것 같아요. 되게 명랑한 캐릭터로 유명한데 좀 자뻑에 빠져서 닮았다고 감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빙봉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전 생김새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자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디즈니 영화 중에 주먹왕 랄프 다들 아시나요? 네, 네. 닮았어요. 아니, 잠깐 아직 누구 랄프 닮았다는 건가요? 랄프 닮았나요? 그러니까 좀 심했다. 잠시만. 그런 느낌은 아닌데. 누구를 생각하고 닮았다고 하신 거죠? 이름 생각 안 난다. 포스터에 나온 바넬로피. 친구. 랄프 맞나요? 저 이름을 몰라요. 미안해요. 바넬로피예요. 바넬로피. 바넬로피. 그 조그마한 여자의 여자애 생각한 거 맞죠? 예, 랄프 예. 생각한 거 아니시죠? 뭐 어제 랄프가 아니라 바넬로피를 바넬로피. 닮았다. 네, 바넬로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눈썹이 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눈썹이 좀 진한 편이고 눈도 약간 좀 큰 편이어서 닮았다는 얘기를 고등학생 때 네, 맞습니다. 오라님이 방금 바넬로피를 보여주셨는데요. 생각한 캐릭터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눈썹이 진해서 바넬로피 닮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어봤고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마블이죠. 무빙 다들 무빙. 보셨나요? 아니요. 너무 재밌습니다. 다들 꼭 보세요. 보고 제가 싶습니다. 무빙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무빙에 나오는 그 고윤정 배우 역할에 장희수라는 캐릭터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약간 털털한 성격이고 이게 참다가 결국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장희수가 약간 불의를 약간 못 참고 그래도 약간 사정이 있어 좀 참다가 결국에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끝이 되면은 약간 나설 땐 나서는 성격, 짠한 거 보면은 못 지나치는 성격이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웅 히어로라고 하면 마블 시리즈만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큰 배포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마블 시리즈 중에서는 닮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B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뭘 닮았다 했죠? 히어로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마블 얘기하니까 갑자기 토르에 나오는 달씨 닮긴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르긴 하는데 뭐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오라님이 막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해내는 성격이시라 딱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지 생각이 본인 스스로가 히어로가 되면 그래요. 됩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 윙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많이 뻔뻔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니님과 오라님은 길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알고 뽕님은- 있어야겠다. 제안하시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스파이더맨 닮았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얼굴이 닮았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다들 지금 분위기가 왜 이럴까요? 다들 말이 이거 다 끄덕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성격이 스파이더맨의 특징을 생각하고 찾아봤을 때 좀 공감 가는 게 많았는데 스파이더맨이 좀 친밀한 스타일이고 활기차고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스파이더맨 닮은 걸로. 그러니까 저도 좀 뻔뻔하게 얘기하자면 제 장점으로 꼽자면 좀 열심히 책임감 가지고 의지 있게 하고 좀 나름 활기찬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고 단점인 막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인기 있고 싶어 이래서 막 히어로 활동을 하고 막 갑자기 팬이고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러고 막 다른 사람 보면서 열등감 느끼고 좀 진짜. 그 성급해지고 실수하는 게 좀 스파이더맨의 단점이자 좀 인간미거든요. 막 귀여워. 좀 실수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음. 근데 여기서는 인정받으려면 막 아이언맨이 나 어벤져스에 넣어주려면 나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어벤져스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단점이자 인간미인데 저희 단점이자 인간미가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뻔뻔할 수 있지만 나름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거 알지만 좀 스파이더맨의 성격과 스타일을 닮지 않았나. 근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뻔뻔하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약간 스파이더맨 같아. 조금 뻔뻔하게 해서 살짝 그리고 스파이더맨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스파이더맨을 닮긴 했지만 정확히는 피터 파커를 닮은 것 같다. 네, 초능력보다 그 사람이 어떤가 그런 거를 좀 캐릭터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닮은 것 같은 게 인정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살짝 너드 느낌이잖아요. 밍크님 살짝 그런 재질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살짝 너드 남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드는 맞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네 그렇게 좀 닮았다고 한번 뻔뻔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람님을 제외하고 닮은 히어로를 찾아주셨는데 보통 저희는 히어로 하면은 영상 매체에 비춰지는 인물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현실 속에서 좀 나만의 히어로를 마주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볼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옷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내일 입으려고 했던 후드티 어디서 뒀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찾으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엄마가 찾으면 바로 나와요. 맞죠. 그때 바로 저의 히어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맨날 저보고 엄마가 찾으면 어떡할래? 이러고 꼭 맞아, 나와요. 맞아, 맞아요. 진짜 그래요. 꼭 나와요. 꼭. 다른 분은 어떤 히어로가 있으신가요? 저 오라가 얘기해보자면 사실 이거 진부한 얘기일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제 부모님이 저의 히어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20년 넘게 제가 계속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지지해주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용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한테는 히어로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썰이 생각났는데 제가 그 교환학생 갈 때 베를린에 여행을 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환승역에서 모든 기차가 다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혼자였어요. 그래서 독일어도 안 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를린에 살고 계시던 어떤
미지의 남성분이 저를 진짜 도와줘가지고 제가 진짜 다행히도 베를린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국제 미아가 되는 걸 막아줬던 히어로지 않나 생각합니다. 밍크님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얘기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현실이 어디까지 내가 실제 만난 사람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3명을 생각해봤어요. 좀 종류를 나눠서. 링컨이랑 유재석이 좀 미인 같은 느낌인데 링컨은 본 적은 당연히 없지만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링컨이 그리고 제가 링컨 관심 있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젊었을 땐 싸가지가 많이 없었대요. 그랬던 거 보면은 젊었을 때보다 성장하고 나중에 자라고 나서는 좀 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좀 특별하고 좀 멋있는 면도 있고 이런 게 히어로스럽지 않나. 유재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릴 땐 좀 싸가지도 없었고 인기도 없었다는 그런 주변인과 스스로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진짜 막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어떨 때 또 게임하거나 이럴 때 보면 너무 인간미가 넘친다. 저 사람 아니 저 사람 국민 MC인데 저렇게 멋없어도 되나? 저렇게 친근해도 되나? 이런 느낌도 드는 거 보면은 좀 히어로스럽고 마지막으로 저도 아무래도 제가 마주친 사람 중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빠부터 찾거든요. 아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죠? 아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역시 힘들 때 찾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 아빠 이런 느낌이니까 좀 아버지가 현실에서 또 히어로 느낌이지 않나. 빙봉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릴스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게 아빠가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은 그 교대 근무를 하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잘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우연히 집 앞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애기들이 아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거 봤어요. 영상이 있어요. 나만 못 봤네. 그걸 보고 아 소방관 정말 우리 곁에 있는 히어로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이 정말 무엇보다 소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민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면이 참 히어로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 속의 히어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과몰입을 해서 내가 히어로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 밍크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를 제가 한번 과몰입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넣긴 했는데 확실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성격이 히어로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봤을 때 뒤에서는 집에서는 막 엄청 바들바들 떨면서 아 진짜 이번 악당 너무 무서운데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러면서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도 도망가진 않고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팀으로 할 것 같아요. 팀으로 해서 좀 애니메이션이나 히어로물에 많이 나오는 브레인인데 실수 많이 하는 좀 야, 이렇게 하면 어때? 했는데 하다가 그거 생각 안 했다. 어떡하지? 우리 이거 딱 스파이더맨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닮았다고 한 건데 그래서 막 열심히 나서고 좀 바들바들 떨다가 또 의견 내다가 뭔가 망할 듯 안 망할 듯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팀으로 해서 좀 으쌰으쌰하는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지니는 사실 저는 히어로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악당이라고 해도 막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히어로가 된다면 약간 C급 히어로. 그래서 약간 잃어버린 고양이 찾아주고 막 밭을 청소하고 막 약간 그런 히어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심을 챙기는 그런 히어로가 되고 싶다라고 소소하게 욕심을 가져봤습니다. 저 오라는 일단 히어로가 된다면 제가 막 마블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들처럼 막 나서서 막 사람들 도와주고 이럴 만한 배포는 못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나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히어로가 된다면 저는 아이언맨 같이 하늘을 날 수 있거나 조금 이렇게 로봇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무언가를 조작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역할 아니면 이제 앤트맨처럼 좀 작아졌다 커졌다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삭삭삭삭 하는 이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빙봉이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또 무빙을 봤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빗대어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주인공의 엄마인 캐릭터로 이미연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이타심을 가지고 된 게 아니거든요. 약간 출세를 목적으로 약간 공무원처럼 일을 했는데 되게 그 오감이 모두 발달이 돼 있어서 눈도 엄청 좋고 귀도 엄청 좋고 근데 모종의 사건으로 히어로처럼 막 밖에 나서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쩌다 보니 세상을 구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공격을 당하는데 그게 약간 그 사람을 지키는 게 세상을 구하는 일이 되는. 배우가 누구예요? 잠깐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주인공이에요? 아니요. 주인공의 엄마. 그 한효주 한효주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스무고개 할 뻔했네. 한효주, 네, 한효주 같은, 그러니까 정말 세상을 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나한테 소중한 걸 지키다 보니 그게 세상을 구하게 되는 그런 느낌? 이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자 스스로 히어로에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1부 마지막으로 내가 나만의 히어로를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본다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까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저 진이 또 먼저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굳이 능력을 갖게 된다면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피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막 거대한 그런 것보다는 오늘 너무 우울할 때 힐링 이런 느낌의 소소한 잔잔바리 뭐 꽃이 시들고 있을 때만 약간 좀만 살아나라 약간 이런 느낌의 힐링? 약간 햇빛 같은 에너지를 주고 싶은 능력 살짝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힐링 능력. 귀여워.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싶은 것 같아요. 저 밍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제가 못할 것 같은 거를 갖고 있는 히어로를 만들자. 살짝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살짝 어떻게 보면 도봉순 남자 버전 느낌도 있고 그냥 얘는 그냥 건성건성 별 생각 없는데 빌런 만나면 야 너 뭐냐? 이러면서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 주먹 막 때리려거나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슥슥슥 피해주고 야 쟤 보니까 별로 약하구만 쟤 보니까 이렇게 할 것 같구만 딱 머리도 좋고 몸도 빠르고 삭삭삭삭 이렇게 알아서 좀 재능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면 정말 제 로망을 채워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빙봉은 전 약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히어로가 생기면 좋겠어요. 오 너무 좋다. 너무 약간 현실적이야. 왜냐하면 저는 이게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 나무로 태어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막 동물들의 언어는 어느 정도 사람 선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나무들의 언어는 인간이 평생 죽어도 모르잖아요.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각이네요. 그래서 저는 나무의 언어를 알고 싶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히어로가 생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식물과 오, 동식물과 괜찮네요. 대화하는 히어로 이런 거 있으니까 네. 얘 막 강영욱처럼 네. 맞아, 맞으면 뭐 맞아. 진짜 동식물과 대화할 수 있는 네. 그런 히어로도 괜찮겠네요. 그 약간 나무가 나 지금 물을 빨리 먹어야 돼 하면 빨리 물 주고 막 음. 이제 자연재해가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 지진 막 대피 미리 시켜놓고 그런 너무 거죠. 좋다. 이거 좋은데요? 갑자기 뺏어가시게요.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다들 착해요? 무슨 캐릭터 빌런 생각했길래 하시려고. 아니 되게 막 환경을 생각하고 그쵸. 치유를 하고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오라님은 도대체 뭘 생각하셨길래? 아니 저는 그 경이로운 소문 아세요 여러분? 알아요. 알죠. 좋아요. 거기에 치유하시는 분도 있고 힘이 센 분도 있고 맞아. 염력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다 합친 히어로가 되고 싶어요. 오 야망이 그냥 크다. 맞는 캐. 네. 그럼 단점은 맞죠. 없나요 그러면? 제가 좀 피곤하겠죠. 성격 있어. 막 무슨 치료도 해줘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무슨 일만 생기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오라님 와야 돼요 여기. 네.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생각하는 히어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1부였습니다. 1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2부에서는 다양한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와 히어로와 관련한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능력이 완벽하지만 인기 없는 히어로 대 능력은 약한데 인기 많은 히어로 중에서 이번엔 오라님부터 어떤 쪽이 더 좋을 것 같은지. 저는 능력이 완벽하지만 인기 없는 히어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 방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저는 능력이 완벽하면 그 능력을 보여서 뭔가 사람을 도와주거나 무슨 역할을 했다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 게임은 네. 그 능력 완벽하게 했는데 안 멋있어 이런 느낌인데. 그런 우까지요? 건가요? 아니, 살짝 그러니까 별로 다들 안 좋아해요. 그냥 하나 해결해 줬네. 아니 누군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 그거- 해결해줬네?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한 의미로. 설정 마음대로 잡으면 돼요. 근데 제 말은 그 능력이 좋으니까 유명해질 거야, 좋아해 줄 거야 이거는 아니니까 불가능해요. 그거. 갑자기 흔들리시는 느낌인데. 그래도 저는 전자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히어로가 더 좋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네. 멋있으시다. 빙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전자인데 왜냐면은 사실 전 인기가 많은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렇죠. 후자의 경우는 이제 능력이 약해서 오히려 인기가 많을 수도 있지만 그 인기가 있다 보면은 사람들의 약간 입에 오르내리고 기대치가 점점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돈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벌 수도 있어요. 갑자기 돈으로. 돈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정이 못 받을지언정 그냥 기대도 없고 인정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는 내 자신을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대 의견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저 밍크가 새로운 시각을 한번 제시해 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능력이 완벽하면 재미없습니다. 아. 능력이 약한데 잘 못 날아다니는 아이언맨인 거예요. 아니, 상당하긴 한데 밸런스 게임이니까 아. 돈도 많고 막 다른 건 잘하고 인기도 음. 많은데 수트는 영 별로야. 근데 적 앞에 나타나. 근데 막 한쪽 잘 못 날아다녀서 쾅 하고 부딪혔는데 야 덤벼. 내 슈트 다 고장났지만 덤벼. 살짝 이런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의 매력을 저는 뭐 능력이 완벽한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능력은 막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나 혼자 순간이동 학교 갈 때 쓰고 그거 편하게 하겠지만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냥 살짝 힘 약한 스파이더맨이나 잘 못 날아다니는 아이언맨으로 사는 느낌이지 않을까.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밍크님이 스파이더맨과 닮았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능력이 완벽하지만 인기 없는 히어로보다는 능력은 약한데 인기 많은 히어로를 또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능력이 없어도 노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히어로가 훨씬 더 제 스스로가 뿌듯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후자를 골랐습니다. 고양이 찾아주고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 소소한 행복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흔히 아는 스파이더맨 같이 정말 아무도 모르게 히어로 활동하기.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는 정말 연인이나 가족한테 이야기해도 사망하는 그런 히어로로 살기 대 아이언맨처럼 돈 많고 멋있고 뭐 능력도 정말 많고 다양하고 세고 이런 히어로의 베스트 프렌드. 사실 이 밸런스 게임이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전 사실 고민이 안 돼요. 저도요. 큰일이네요. 밍크님은 어떤 쪽이 좋으신가요? 저도 고민 중이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이게 조건을 달았던 게 정말 자기가 히어로라는 거 절대 안 말할 자신 있으세요? 실수로 얘기했다가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애인이랑 있다가 가족이랑 있다가 저쪽에 난리 났다. 저쪽에 외계인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 나 화장실 갈게 이러고 1시간 동안 막 사라졌다가 피투성이 돼서 돌아와야 되고. 약간 프리큐어 국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벨붕인 게 전자를 택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알려지면 죽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가요? 다 후자가 되는 건가? 그냥 평범하게 네. 살고 싶어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치 않은 능력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변호사는 아니고 제가 뭐 첫 번째 변호사는 아닌데 근데 살짝
나름 히어로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 저도 그냥 가끔 상상하니까 좀 히어로의 베프가 되면 좀 나도 히어로 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럴 차라리 수 있겠네요. 나 혼자 멋있는 히어로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설득당해가지고 큰일인데. 오라님도 후자를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도 당연히 베스트 프렌드가 돼야죠. 왜냐면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 위험에 처할 그런 상황도 안 만들어지고, 하지만 제 친구가 능력이 빵빵하고 또 멋있는 사람이니까 그 옆에서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영웅의 베프가 돼서 제가 안 좋게 불이익당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건 베프되는 걸로 땅땅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실 이거 전 진짜 고민되거든요. 히어로의 부모 되기 대 히어로의 연인 되기. 이제 둘 다 주변 인물인데 어떤 주변 인물이 될 거냐. 저는 너무 확고하게 골랐어가지고 어떤 어떤 쪽? 거죠? 저는 히어로 부모 되기요. 왜죠? 아, 그래요? 내 자식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죽을 가능성이 좀 높죠. 뭐 근데 그런 거는 소방관도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자식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연인이면은 데이트도 못 해요. 가야 돼! 이러고 갑자기 출동! 이러고 가야 되고. 근데 보통 스파이더맨 여친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태우고 이렇게 막 거미줄 그러니까요. 날아다니는 데이트 시켜주고 좀 어. 멋있거나 특별한 이런 데이트 시켜주니까 아. 저는 히어로의 부모 되면은 멋있는 건 없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죠. 야, 내 아들 아이언맨이야. 너무 좋은데? 내 아들 아이언맨이야. 이런 거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히려 걱정만 되고 연인도 당연히 걱정되겠지만 내 옆에서 힘나게 해주고 그냥 히어로가 와가지고 어제 외계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진짜 여기 세 방 맞았는데 너무 아프더라 이러면 좀 꿰매주고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좀 부모보다는 덜 힘들지 않을까. 저도 지니님이랑 같은 의견이에요. 저 부모 되기를 선택을 했는데 약간 관점이 다른 게 부모가 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응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근데 연인이 되면은 완벽하게 응원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이기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선택해주지 않지라는 마음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그 히어로한테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부모인 것 같아서 부모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귀게 됐는데 얘가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사귀고 난 후에? 사귀고 난 후에 능력이 생겨서 데이트하다가 한 30분? 1시간 밥 먹다가 갑자기 가봐야 될 것 같아. 갔다가 돌아올게. 꼭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고 날라갔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 견디고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여기서 발설시 사망인 히어로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연인인 채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이게 예를 연인이어서 들면. 그런 것 같고 만약에 뭐 아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막 고민이 되겠지만 연인은 확실히 저는 그죠. 굳이인 것 같습니다. 저 오라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민크님과 저는 의견이 동일한데요. 저도 히어로의 연인이 되는 걸 택했습니다. 왜냐면 히어로 부모가 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늘. 아무래도 히어로는 나서야 되는 일도 많고 그 가운데서 다쳐야 할 일도 많을 텐데 그걸 내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부모는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히어로 연인이 되면 아까 윙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스파이더맨이다. 그럼 같이 거미줄 타고 뭐 나를 수 있잖아요. 재밌겠다.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되면은 야야 그걸 왜 네가 하니 살짝 그런 느낌 되니까. 잔소리 들어간다. 역시 언제나 녹음 시간이 아슬아슬한 B팀답게 오디오가 비지 않는 방송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우리 B팀의 마지막 공식 녹음이었는데요. 다들 이번 녹음은 재밌으셨나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번 4기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지니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4기를 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얼결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작할 때 스트레스도 받았고 또 저희 팀이 또 저 혼자 유일하게 경험이 있던 사람인지라 처음 녹음할 때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정으로 되게
일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뭐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어서 그것도 걱정이 많았는데 같이 녹음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각자의 매력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녹음이었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나머지 세 분이 저의 히어로가 되어주었던 오, 경- 감동이네요. 그런 사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약간 앞서 지님이 약간 얘기를 해주셨던 거랑 비슷한 게 제가 첫 녹음 때 B팀이랑 함께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막 다른 팀이랑 몇 번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B팀 멤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생기게 된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우리 B팀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20대 한 조각을 스튜디오에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떠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약간 무엇보다 우리 사기 사람들 다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진짜 제가 인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녹음은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니까 우리 여기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밍크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아까 근데 지니님이 경험자였는데 정말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획팀이라서 사실 기획을 잘하고 싶었는데 우리 팀 기획이 좀 특별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많이 얘기해 주셔서 맞아요. 너무 감사했고 좀 사실 죄송하다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에이. 너무 좋게 늘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한 달에 이 녹음하는 게 제 스트레스 푸는 날이었어요. 너무. 그래서 저를 너무 즐겁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다들. 자, 오라가 마지막으로 얘기해보자면 사실 저는 써왔어요. 그래서 그냥 읽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2023년도 2학기가 조금은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서 정신없기도 하고 많이 힘든 일도 많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하고 싶었던 감사한 기회에 이 스튜디오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지만 초반에는 이게 좀 저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이 녹음 다음 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기에 부담 없이 즐겁게 녹음을 하러 왔던 것처럼 이 스튜디오 활동이 일종의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을 하면서 약간 두서없이 말한 적도 많았고 또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던 적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우리 B팀 친구들이 리액션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제가 이 중에서 사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친구들이 너무 스스럼 없이 잘 놀아줘서 우리 B팀 밍크 그리고 지니, 빙봉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대학교 막학기 생활에 여러분들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다른 스튜디오 멤버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이 막학기라 다음 기수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스튜디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멤버들 저랑 연락하면서 지내주실 거죠? 당연하죠. 모두 다 행복한 인생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B팀은 오늘로 인사드리지만 저희 스튜디오는 언제나 온에어니까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오늘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쉼과 웃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가르는 날개, 괴력의 힘은 없지만 그래 너의 곁에 선 주인공이 된 것 같아. 가수 루시의 히어로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너는 나의 히어로이고 네가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는 위로를 듣는다면 그것보다 힘이 나는 응원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는 히어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역시 히어로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남을 위하는 마음,
이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무섭더라도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용기가 히어로의 시작이자 전부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히어로를 품고 살아가시나요? 자신만의 히어로가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104회 안녕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요. 그동안 고마웠어요입니다. 저희 스튜디온 4기의 마지막 공식 녹음인데요. 언제나 겪어도 익숙하지 않은 이별,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마지막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오네요. 지금까지 스튜디오였습니다. 안녕. 녹음실을 근데 뭔가 화이팅 하는 거 찍고 싶어. 손 예쁜 사람, 손 제일 예쁜 사람. 진짜 손 진짜 찍. 언니 예쁜데 손? 이 팀에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냥 그렇게 하고 올리면 돼.